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코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2월 1일부터 15일 2월 초순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은 일단 목성 순행 정지랑 화성 순행 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행성, 다섯 행성 중에서도 이제 외행성의 정지가 같은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사건이 벌어진다기보다는 되게 중요하고 무거운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둘 다 순행 정지이기 때문에 약간 예전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이제 슬슬 정리돼서 결론이 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순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월 4일에 있는 목성 순행 정지고요. 그리고 개인 차원보다는 약간 좀 국가 차원, 그 세계 차원에서 중요한 거는 2월 7일에 벌어지는 해왕성하고 북교점 회합입니다. 어쨌든 설명 시작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그 화성이 카스토르, 쌍둥이 자리 알파성이죠. 카스토르랑 만난 게 2월 1일입니다. 1월 29일 저녁부터 2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그 밤낮없이 이제 좀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되게 애를 쓰는데 실속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어떤 물상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게 숫자로 증명해야 되니까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숫자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좀 감성팔이 비슷한, 그러니까 자아 찾기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학적이고 주관적인 의미 부여 같은데 가중치를 두다 보면 실제 내야 되는 매출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딱 그런 때예요. 매출 숫자로 증명해야 될 때 약간 감성팔이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개인한테는 중요할 수 있겠으나 회사나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상황에 안 맞는 고집을 피우다가 자기 직업이나 커리어에서 이제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화성 카스토르 조합은 예전부터도 약간 좀 LGBTQ하고 관련성이 높은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LGBTQ에 관련된 추문, 왜냐하면 딴 것도 아니고 화성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안 좋은 흉한 소식 같은 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금성이 해왕성이랑 만나요. 2월 2일이고요.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딱 금성이 쌍호궁에서도 딱 토성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화성텀에서 만나는 그런 회합입니다. 그래서 쌍호궁은 도마사일로드는 목성이지만 사실은 금성하고 화성이 다해먹는 그런 약간 특이한 궁인데, 그래서 금성 해왕성 회합이 화성텀에서 벌어지면 약간 그 밤행성 특유의 정말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왜냐하면 해왕성 자체가 절제를 없애버리는, 마취시켜가지고 사람을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무계획적인 그런 어떤 언행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거랑은 다르게 그때그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멋대로 막 일처리를 해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되게 풀어져 지내다가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에 그러다가 사실 옆에 있는 정신 차리고 있던 다른 사람이 보기엔 한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다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놀고 왁자지껄 자제 없이 막 달리는 빈지 드링킹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포금? 포금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포금보다 약간 좀 대중화된 개념인데 어쨌든 그런 막 놀고 마시는, 그러기에는 좋습니다.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주말에 아마 끼어 있을 거예요. 맞나? 예, 주말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설날 연휴 지내고 나서 살짝 일한 다음에 그냥 또 노는
그래서 그런 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명왕성이 움직이면서 그 알타이르랑 만나는데, 독수리 자리 알파성이죠. 근데 명왕성은 되게 늦잖아요. 그래서 명왕성이 알타이르랑 정확하게 만나는 건 2월 3일이지만 실제로 유효 회합 기간에 있는 건 1월 13일부터 벌써 시작이 한참 전에 됐죠.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작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명왕성 알타이르 조합은 되게 이제 독재나 어떤 맹목적인 정책의 추진 이런 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1950년대 후반에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저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이제 참새가 그 나다를 먹으니까 참새를 다 없으면 되지 않을까? 좀 더 그 수확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이제 되게 비전문가의 짧은 생각으로 했던 말이 정말 이제 영도자의 어떤 수령을 따라가지고 전국적으로 참새를 없애다 보니까 참새가 사실은 농사를 그 위협하는 어떤 해충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익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참새를 다 죽이고 나니까 수확량이 오히려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되게 무지성한 비난이나 뭐 하나를 딱 약간 파시즘하고 비슷해요. 마녀 사냥보다 약간 좀 현대화된 개념인데, 명왕성 알타이르 조합은 종교적으로 까대는 게 아니고 약간 파시즘적으로 하나 표적을 만든 다음에 걔를 완전히 병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일 놈으로 만든 다음에 막 몰아붙죠. 그리고 또 옆에서는 그렇게 기세를 탔다 싶으니까 그 기세에 올라타가지고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국가 레벨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새로운 권력이 들어 앉았을 때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새로운 권력이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트럼프 2기가 이제 1월 21일에 막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명왕성 알타이르 조합은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비슷한 물상을 보이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게 잘 나갔던 반대파, 그러니까 말하는 신권력의 반대파가 되게 그 신권력이 밟히면서 한꺼번에 쓸려 나갈 수가 있고, 약간 좀 비참하게, 이게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철학적으로 이제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추진력이 강해지는 게 대체 이제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인간 사회라는 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라는 데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추진력은 강해집니다. 벡터가 뾰족해질수록 어쨌든 어떤 운동량은 강해지는 거죠. 근데 생각이 많고 유식하고 생각이 많고, 이거 틀리면 어쩌지? 의심하고,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 내가 10년 동안 숙고해온 거지만 내가 우주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틀릴 수 있어. 이게 원래 좀 현명한, 말하자면 인텔리들의 사고방식인데, 무식한 놈들은 이런 거 상관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은 훨씬 강해진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다는 거. 물론 저는 트럼프가 100% 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어떤 진영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트럼프는 자기 진영에서조차 어쨌든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세를 탄 것 같아도 1년, 2년 지나고 나면 아마 재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날에는 수성하고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2월 2일 오후부터 6일 아침까지 작동을 하고요. 자, 이때는 되게 완고하게 협상에 응하지 않던, 좀 어떤 말도 들어먹히지 않았던 상대방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변심을 해서 마음이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때 바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누군가 한쪽이 너무 완고해서 진행될 법한데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래나 매매 계약 같은 게 이때 딱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이 이때 딱 넝쿨처에 굴러들어온 계약이나 건수 같은 걸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한테 자리가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에 이 수성하고 삼각으로 만나는 목성이 하루가 지나면 알 표시가 사라지죠. 목성이 겉보기 운동상의 역행을 끝내고 순행으로 접어드는 정지 상태. 이게 2월 4일에 벌어지고요.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탁장공론처럼 되게 붕 떠있던 논의가 드디어 현실성을 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세팅만 하고 있고 구상하고 세팅하고 하지만 실험은 해봤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돌리진 않아. 실제로 런칭하진 않아.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던 프로토타입이 이때 실제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로드나 그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목성인 분들은 이때 건강, 직업, 재물, 결혼, 이사처럼 인생의 이제 주요한 변화들, 어떤 전후 6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변화, 자기한테 이미 있는 그런 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4일에 뭐가 많아요? 금성은 같은 날 금성은 지나가다가 쌍호궁 맨 마지막에서 시아트랑 만납니다. 순흉성 시아트죠. 2월 3일 오전부터 4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약간 둔주, fugu라고 그러죠. 이게 정신병리적인 그런 용어인데 자기 책임을 자기가 사회적으로 지고 있는 책임을 모두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은둔하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게 이때 강하게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원래 fugu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때 이게 사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때는 되게 일이 잘 안 풀리는데 근데 남 탓하고 싶은데 잘 따져보면 내 탓이야.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불운이 닥치는 거예요. 남을 탓할 게 못 되는데 원래 인간이라는 게 남 탓을 못하면 되게 죽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쉐아트는 전통적인 어떤 자살의 지표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약간 진성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이때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과한 혼술이나 반주, 이게 뭐겠어요? 계속 반복돼 가지고 나한테는 습관이지만 병리적으로 보면 강경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품을 남용해 가지고 건강을 상할 수 있는 그런 행위 같은 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해왕성이 북교점이랑 만나요. 자, 2월 7일에 있고 이게 무려 1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거의 뭐 6주 그 정도 작동을 하고요. 왜냐하면 둘 다 좀 늦고 지금 교점이 원래 역행해야 되는 애들인데 순행을 찔끔찔끔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효회합 범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편이에요. 자, 해왕성 북교점 조합은 되게 좀 묘한 구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지만 약간 그런 게 이제 사기성이야. 최첨단, 획기적, 블루오션 같은 약간 혹하는 문구 같은 걸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는 희망 고문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흐름 같은 게 대세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약간 그 미국의 트럼프 2기와 연관지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약간 되게 희망적이고 좋고 정말 미국이 더 위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 하면 나중에 1, 2년 후에 까보면 아닐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 혹은 역사에 남을 만한 대규모 사기, 횡령, 배임, 부정부패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좀 큰 규모의 사기를 치는 거예요. 큰 규모를 사기를 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사건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근거 없는 기대를 부추기는 메시지 같은 게 되게 주변에서 막 나오는데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 잘 될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돼. 헛소리죠. 예. 한 사람만 따라가면 그게 왕정이지 뭐. 어쨌든 그런 근거 없는 기대를 부추기는 사람들한테 약간 근거 없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는 금성이 더 움직여서 금성은 백양궁에 들어가요. 데트리먼트 상태에서 백양궁 초입에 있는 데네브카이토스라는 별과 만납니다. 데네브카이토스는 약간 표리부동의 별이죠. 그래서 7일 밤부터 9일 오후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거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데네브카이토스가 금성이랑 만났을 때는 조용하고 얌전하던 고양이가 부뚜막 위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올라 있더라 라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음습한 거를 산뜻하게 포장하고 치열한 거를 우아하게 포장하는, 그러니까 누가 더 추한 거를, 그러니까 추하고 치열하고 막 싸우려는 경쟁심 같은 거를 점잖고 세련되고 산뜻한 걸로 포장하는지, 누가 더 잘 포장하는지 경쟁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자가 옆에서 보면 터나오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겉으로 유세를 막 되게 시위를 하고 내가 이걸 하고 있다, 자기 현시욕을 뿜뿜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 처리를 하는 쪽이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얻고 사람의 인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카모플라지? 아케인?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처리하면 이득이 되는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화성이랑 목성은 엔티션 상태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되게 길죠. 그러니까 2월 초순에 되게 유효기간이 긴 구조들이 잔뜩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순보다 초순이 좀 더 주요한 사건이 많이 벌어질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난민구호나 저소득층 복지같이 되게 보편적인 선의를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쟤는 불쌍한 처지니까 나쁜 짓은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쟤는 좋은 사람인데 지금 운이 안 좋아가지고 되게 약간 궁핍한 처지에 빠진 것 뿐이야. 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은 사회의 선량한 구성원으로 제 기능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선입니다. 인간이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거라는 믿음인데, 문제는 이 믿음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규 분포의 아래쪽 10%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정신을 못 차리거든.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선량하고 최소한의 어떤 도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 한도 이상의 궁핍에서 벗어나면 다 성실한 시민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랑 비슷하죠.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거지.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입니다. 개과천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거고, 아닌 사람들은 또 끝까지 착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요. 보다 보면. 그래서 교화주의라는 게 사실은 19세기의 어떤 계몽주의의 잘못된 산물 같은 거죠. 실제 호모사피엔스의 뇌구조를 반영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런 보편적인 선의를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망명을 받아주고 난민을 받아주고, 그리고 못 사는 금치산다 한정치산자, 요즘에는 용어는 바뀌었지만 그런 분들한테 어떤 복지를 끊임없이 복지로 계속 도움을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져서 훌륭한 시민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보편적인 선의를 전제로 하는 정책은 언제나 악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선의에 부합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이게 2013년에 개봉한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잘 나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그게 나한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아니지. 난민을 받는 거는 일종의 조건부죠. 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크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건이 돼가지고 그거를 돌려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고, 저소득층의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민이나 상위 중산층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세금을 많이 내서 또 자기 같은 저소득층을 도와줄 어떤 세금을 낼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기대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잘못된 약간 삐뚤어져 있는 정책이 계속되다 보면 그거에 달라붙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시적으로 이슈화되진 않아. 하지만 공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세금은 계속 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틀어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어떤 몇몇 분들한테는 약간 동의를 얻어내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예전에 공직에 잠깐 종사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더더욱 그 곤궁에서 빠져나가야 될 모티베이션이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정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2월 11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수성이 움직이면서 사달수드라는 별이랑 만납니다. 근데 동시에 천왕성이랑 또 사각을 맺어요. 그래서 2월 10일 아침부터 11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성견지명은 되게 좋아요. 수성, 사달수드의 천왕성까지. 사달수드 자체가 약간 천왕성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런 경우는 수성한테 더블 테스티모니가 있는 거죠. 성견지명이 대단한데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진가를 알아봐 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한 걸음 앞서 나가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두 걸음 앞서 나가면 위화감을 주고요. 세 걸음 앞서 나가면 미친놈이죠. 원래 그래요. 그 대중의 어떤 시야라는 게 딱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번 수성, 사달수드, 천왕성 요 구조는 두 걸음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에서도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예측하려는 태도로 접근하다가 내가 정말 훌륭한 툴을 만들었거든. 보통 이제 지수 분석하는 분들이 이러죠. 그래서 나의 어떤 예측 기법의 확신을 가지고 딱 했다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때기도 합니다. 예측이 가능했으면 그러니까 예측이 수월하게 높은 적중률로 이루어졌으면 이미 그게 이론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장기적인 시야로, 되게 수패 시야로 예측을 하고, 나무 단계에서는 그때그때 잘 반응하고 대응을 해야 이게 어떤 상식적인 어떤 투자 방식이 되는데, 약간 사람이 너무 자신의 신념에 매몰돼 버리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크로네사이트 주간 운세 2025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초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